이 박순애 쌤 건강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오늘 거기가 지금 계시는 데는 어디신데요? 인천 가려면 멀지는 않으세요? 발산, 발산, 응? 발산. 발산 쪽이세요? 예, 가까워요, 인천. 그러네요. 여기서 가깝네. 예. 발산동에서 누가 한 명 같이 가고, 남자분. 음, 그다음에 저기 안, 아니, 어디가. 그 밑에 화성에서 한 명. 화성에 계신 분은 안산으로 보내시지 왜? 근데 처음 혼자 가라니까 못 가니까 오늘 소개 좀 해드리고, 예, 스스로 갈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런 게 낫지. 예, 안성으로 이제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쪽은. 빠르는데, 이제 혼자 뻘쭘하니까. 제가 오늘 가서 교수님 소개하고 인사 좀 터놓으면 이제 혼자 갈 수 예, 있게 하면 돼. 음, 다음 달 지금 안성 2기 끝나고 3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예. 예. 아, 다음 달부터 3기 들어가요? 네, 이번 달에 2기 졸업하거든요. 박순애 대표님, 그 강주는 언제 시작하나요? 강주는 안 하나요? 광주요? 예, 저 박순애 대표님 강주 해법이거든요. 광주도 지금 부산도 그렇고 다 안성으로 오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던데. 음, 네, 강주 안성으로 가는데 저는 이번 주에 못 가요. 네, 부산, 광주 이쪽 다 안성에서 수업하는 걸로 이제 그 시간 스케줄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 강주에서 아니, 안성에서 이번 주에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1시요. 지금 토요반이 있고 1시부터 하구나. 고려반이 있는데 박수혜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네. 광주에 아, 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요반은 1시, 토요반도 1시고요. 고려반도 1시에 시작해요. 아, 그래도 다 1시구나. 12시까지 와서 점심 먹으래요. 아, 네, 요즘 점심이 아주 풍성합니다. 아주. 와. 아, 이번엔 내일은 이번엔 잔치가 열리겠네요. 크리스마스. 내일은 삼계탕 먹는다는 것 같은데. 음, 아니, 되게 기업이 되겠네요. 저번 그쪽에 협업하시는 그 사장님 중에 식당 그쪽에 그 하시는 일이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예. 무슨 연구가 난다는데 테라피 연구가. 음. 아, 그분이 뭐 내일 만드는 거예요? 예, 저번 주에도 그분이 저번에 수육 삶아 오셨고 우와. 아주 풍성해졌어요. 아주. 음식 잘하는 사람 한 명 들어오면 대박이네. 그러니까 김밥 먹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죠. 맨날 김밥 먹는. 음식 잘해도 그런 거를 막 대접하는 그 마음이 흔한 그렇죠. 마음이 감사한 거죠. 마음이 감사하죠. 진짜 그거 마음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주부들은 음식해서 남한테 대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 네, 오늘은 또 김동호 대표님 모시고 면역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잘못하게 되면요, 감정적 성과만 머무르고 뭘 놓친다? 제가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제 비우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비우기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채우는 게 뭘로 채워야 될까? 어디서 자꾸 소리가 들리네요. 네, 했어요. 음소거가 어디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됐어요. 제가 방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번 주 한 주 동안 이제 비우기를 했다라면, 이제 비우기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이제 또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비우는데 그냥 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살만 빼는 것이 우리의 다이어트의 목적이라면, 어, 우리는 요요라고 하는 부분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94%가 다시 요요를 겪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마음처럼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현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주어지고 다시 또 여유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반복하는데요.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자, 그럼 건강은 어떻게 해줘야지 건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어떻게 하면 네, 건강하게 잘 살 수 들려요. 있을까였어요. 그러면 건강하다, 내가 건강하다는 거의 본질은 뭔가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세포의 총합이더라고요. 그럼 결국 세포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차를 보면요, 기름을 넣어서 붕붕붕붕 잘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매연이 나오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DNA에 갖다 붙어가지고 DNA 돌연변이 일으키기도 하고, 단백질에 갖다 붙으면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병과 노화의 근원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간이라는 곳에는 디톡시피케이션, 해독을 담당하는 효소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요. 이제 순하고 비소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이잖아요. 그런데 간은 일을 하려면요, 영양소가 필요해요. 1단계 위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분해하고 살균하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장이에요. 장은 분해된 음식들을 흡수해요. 필요 없는 물질들은 내보내주고요. 이렇게 위와 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나면 이 영양소를 가지고 드디어 3단계 간이 해독 작용을 합니다. 3단계에서 이제 해독을 거치잖아요. 이 해독을 거친 물질 중에 물과 친한 아이들은요, 소변으로 나가게 돼요. 이거는 조금 더 막히지 않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름이랑 친한 아이들, 지방이랑 친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 4단계 담즙으로 이동을 해서 담즙이 분비될 때 장으로 이동해서 대변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1, 2, 3, 4단계가 잘 공조가 되면 5단계 세포에서도 세포 디톡스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디톡스 시스템의 첫 단추가 바로 위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을 일단 살균하고 분해하는 작용을 해요. 염증의 원인이 돼요. 이 염증은요, 세포의 매연,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생성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것 자체가 영양소를 고갈시키기도 하고 세포의 매연을 증가시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톡스 시스템 전반을 굉장히 방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독소에 막대기를 붙여요. 얘 혼자는 뭔가 안 붙여지니까 1단계는 막대기를 붙이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뭘 하냐?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수용성 물질, 그러니까 물과 친한 물질을 독소에 붙여주는 작용을 해요. 이 1, 2단계를 거쳐야 그나마 물과 친한 부분이 생겼으니까 몸에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간에서 1단계와 2단계를 도와주는 물질이 달라요. 1단계는 주로 비타민들이 작용을 해요. 특히 비타민 B군이 작용을 많이 하고요. 2단계는 단백질이 작용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2단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1단계만 막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 이렇게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1단계만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상황이 돼요. 제가 아까 독소에 막대기가 붙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거는 간에서 만들어져서요, 담낭이라는 것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식단에 지방이 들어있잖아요. 지방 많은 고기 먹었을 때 배 아프거나 설사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고기뿐만 아니라 지방 많은 음식 먹으면 꼭 이상하게 배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담즙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D를 나는 꾸준히 먹고 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맨날 결핍이라고 한다. 두 번째가 환경 호르몬이에요. 당독소는요, 생각보다 줄이기가 되게 쉬워요. 보통 굽기나 튀기기를 하면 당독소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몸을 디톡스 시스템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디톡스는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가 질병 없이 좀 덜 늙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번 주에도 제가 그 디톡스의 이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세포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60개 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도 4천만 개가 죽고 새로 생깁니다. 새로 생성되는 그 세포들이 오늘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건강한 대사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면 건강한 세포의 4천만 개가 생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똑같은 부실하고 건강하지 않은 그런 세포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처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세포는 우리의 기반, 건강의 기초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세포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세포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건강식품들을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건강식품들을 챙겨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크게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는 식물 부분과 아니면 동물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우리의 먹거리 중에서. 그런데 우리는 동물군이고 또 식물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양소들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양소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영양소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에 공급을 하면서 우리의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가야 되는 부분 중에서 첫 번째가 위와 장이다 그랬습니다. 위가 건강하지 않고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공급을 한다 해도 우리는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성립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그 성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영양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포는 단순히 식물에서 작용하는 기전과는 전혀 다른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세포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기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내 몸에 내 것이 아닌 게 들어왔을 때에 반사를 하고 작용을 해서 거기에 기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용한 부분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방어막,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고 물리치고 그 부분을 다시 건강한 기전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포가 그만큼 우리 몸에서 똘똘하지 않으면, 똑똑하지 않으면 또 아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몸에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영양소를 잘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매일 힘들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요즘 특히 더 내가 힘드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그냥 조금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것을 챙겨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몸에 유익하고 내 몸에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그것이 정확하게 내 몸에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세포라고 하는 부분, 우리 몸의 각 장기와 기관과 계통이 진짜 건강하게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부분이 저번 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이어트는 마른 비만과 또 살이 찌는 비만이 있습니다. 다 다이어트라고 하죠. 근데 살이 찌는 비만을 우리가 거의 뭐 90% 이상이 살이 찌는 비만에 있어서의 다이어트의 개념을 가지지 살이 쪄야 되는 비만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주변에 살을 찌게 하는 다이어트가 흔하지 않습니다. 또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채우려면 어떻게 채워야 될까? 건강하게 채워야 되는데 또 그 건강함이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고 그 아름다움이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그럼 어떤 영양소는 먹고 어떤 영양소는 안 먹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저희에게 주어지는 숙제로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네, 채우는 건데요. 어,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는 부분,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참 많습니다. 간헐적 단식, 고탄고지 다이어트, 클렌즈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뭐, 이 세상의 다이어트라고 하는 방법이요,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이어트가 몇 가지나 될까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엄청 많습니다. 한 3만 가지 된답니다. 어, 저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는 뭐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 되겠지만, 너무너무나 많은 다이어트 방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이어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진짜 머리를 쥐어짜서 결정을 해도 그 결정한 것이 진짜 건강하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의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자, 간헐적 단식은 단식으로 인해서 폭식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안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의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을 줄임으로 인해서 내 몸의 부작용이 어떤 부분이 나타날까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을 진짜 많이 해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클렌즈 다이어트라고 그래서 야채를 일부 먹으면서 이제 생야채를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이제 과일을 갈아서 먹는다든지 아주 단순하게 아주 조금씩 양을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텐데요. 사실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에 안 들어오는 것이 그럼 유익한 것인가? 야채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아까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독소도 함께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우리는 독소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대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소를 몸 밖으로 다 외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의 불균형이 깨지고 세포가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독소가 우리 몸에 축적이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지방이나 이런 그 피, 피정층에만 세포가 독소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 60개 조 하나하나에 세포 독소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우리를 심각하게 건강을 해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클렌즈 다이어트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이 벌써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에 우리 몸은 스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건강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온푸드 다이어트. 아,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 한 가지만 한 3일만 먹어보세요. 얼마나 질립니까? 그리고 어, 영양 부족이 걸리겠죠. 영양이 너무 불균형으로 가기 때문에 건강이 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처럼 다이어트를 어떤 다이어트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럼 이 다이어트를 여기 제시되는 것을 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네요. 한꺼번에 하시게 되면 또 나름대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 지속하기 어려워지면서 폭식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부작용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또 주어지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그게 비만으로 인한 다이어트든 또는 살이 찌는 다이어트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아시고 진행을 하신다라면 우리가 크게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유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조건 굶는 것이 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너무 부족해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탄수화물은 뇌가 사용하는 유일한 영양소로 부족하면 뇌 기능이 둔해지고 모자란 만큼 근육과 장기의 단백질을 분해해 사용하면서 간과 심장에도 부담을 준다. 또 지방의 불완전 산화로 혈액 속의 피떡을 증가시키는데 이 피떡을 제거하기 위해 인체는 지나치게 수분을 쏟아내고 이때 칼륨과 칼슘이 함께 체외로 배출되면서 신장에도 무리를 준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내는 대표적인 영양소이죠. 1g당 약 4kcal의 이제 에너지를 내는데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부족할 때 어떤 기능이 저하되냐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사용되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는 가장 먼저 줄이는 영양소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죠. 근데 이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줄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많이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영양소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몸에서 대사가 원활하고 각 기능과 계통과 기관이 정상으로 운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잘못된 인식이 그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영양소를 줄여요. 그런데 영양소를 골고루 알아서 완벽하게 줄이면 되는데 한 가지만 줄이고 두 가지만 줄여요. 그러면서 다이어트가 당연히 줄였으니까 몸은 빠지겠죠. 체중은 줄어들겠지만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시 요요로 가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 기능의 이상이 오고요.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가 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번 잘못하고 나면 기억력 기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네? 혹시 다이어트와 연관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영양소를 줄이셨는지 아니면 탄수화물이나 기타 내가 먹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영양소를 줄이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우울과 짜증이 옵니다. 왜요?
우선 내가 배가 고프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죠? 배가 고프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우울이고 짜증입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면. 그러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어주고 당을 먹어주면 기분이 업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아까도 장기 이 근육 이상 기능이 이상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뇌에서 기능이 이상이 오면서 간과 췌장이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과다 섭취가 되면 지방으로 변하면서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비만이 되고 당뇨가 되고 지방간,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의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그냥 나 탄수화물 줄이는데 안 먹어. 또 굉장히 자제하거든, 절제하거든,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대개 드시는 분들 보면, 비만이신 분들을 보면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밥은 줄였어요. 그런데 고구마 먹어야지, 감자 먹어야지, 빵 먹어야지, 과자 먹어야지. 그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주전부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본인은 자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은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편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만하기를 원해요. 좀 절제하는 것도 그만하고 참는 것도 그만하고 그런 거를 내 몸은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양소를 내 몸에 충분히 채워주지 않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내 몸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몸에 축적을 하게 되고 그 축적한 것이 다시 살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케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시스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분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는 나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라 착한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것이죠. 나쁜 탄수화물은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단순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교를 하자면 밀가루, 쌀가루 이렇게 가루로 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당을 쪼개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씹지 않아도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는 나쁜 탄수화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함량은 높고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것이 밀가루, 쌀가루, 그 떡이나 이런 라면, 빵 같은 것이죠. 비스켓 같은 것도 이제 가루를 갈아서 만드는 음식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그리고 공복감을 빨리 느끼게 해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복감, 소화 흡수가 빠르게 되고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인슐린을 과잉을 분비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과다하게 그리고 체내에서 지방으로 축적되게 그래서 당뇨나 비만, 심장병 등을 유발하는 쪽으로 이제 혈관 질환 쪽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도 천천히 분비되게 하면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상승시켜 줍니다. 그래서 체내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게 하는데 그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 입에서 많이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쁜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의식적으로 내가 씹어야지 하고 씹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나이만큼 씹으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네.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내 나이만큼 씹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씹고 내 입에서 충분히 소화액, 아밀라제를
섞어서 윗속으로 내보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자, 탄수화물은 장 위로 갔을 때에 소화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방은 거의 이제 탄수화물은 위에서 소화액이 5%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은 위에서 소화액이 거의 80에서 90%가 나옵니다. 그 고기는 조금 덜 씹어서 삼켜도 소화가 되는데 탄수화물은 덜 씹어서 삼키면 소화가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서 포만감 그리고 많이 씹으면 이 중추신경에서 포만감 호르몬이 저번 주에 배웠죠? 포만감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근데 조금 덜 씹고 생기면 꿀꺽꿀꺽 생기기 시작하면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늦게 느끼기 때문에 덜 느끼기 때문에 포만감 호르몬이 내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그렇다면 식사 시간이 20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오래 먹으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많은 음식을 단시간에 먹으면 많이 먹었는데 포만감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 주전벌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하루에 100g 이상의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비만, 마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살이 찌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비만도 마찬가지고 살이 찌는 비만도 똑같이 탄수화물은 드셔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마른 비만이라 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지 살이 찌느냐? 아니죠.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꼭 생각하시고요. 좋은 탄수화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유와 분만 5일 후에 이렇게 짠 우유와 비교를 해보면요. 단백질 함량은 무려 5배 정도, 또 이 단백질의 80%가 면역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태반을 통해서 엄마가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아기에게 전달이 되지만요. 소는 초유를 통해서 이 면역 시스템을 송아지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소의 초유 속에는 면역 물질 함량은 사람의 초유와 비교해도 약 3배 정도 더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3배 정도 더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송아지에게 초유는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초유를 먹지 못한 송아지는 생존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10마리 중에서 7마리가 살지 못하고 폐사된다는 거죠. 소의 초유는 송아지가 충분히 먹은 후에도 남을 만큼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송아지에게는 일단 먹였어요. 그리고 가져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출산 후 80시간 이내에 짠 초유에서는 이 성장 호르몬이 발견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단백질이나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초유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유는 우리 이 엄마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 살면서 겪었던 질병 또는 바이러스, 기타 세균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낸 정보가 그 엄마의 세포 안에 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겨낸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다른 기타 우리 몸에 나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도 우리 몸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다 물리친 정보들을 세포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면역 정보를 아이에게 3일 나오는 그 초유 안에서 다 줘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동물 종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유라고 하는 부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요즘 백화점에서도 이제 초유를 파는데요. 그 초유는 실질적으로 그 초유 안에 들어있는 정보에 대한 부분이 정보를 추출한 공법을 가지고 만든 초유냐 아니면 그냥 원유 자체, 우유 자체를
건조시켜서 그것 자체로 분말 형태로 만들어 놓은 초유냐에 따라서 이 퀄리티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자체를 분말로 정제된 부분은 사실은 알레르기라고 하는 부분도 또 같이 가죠. 우유 알레르기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건강에 나쁜 부분들이 또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유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유에서 그 면역 정보만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포라이프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85개라고 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이제 저희들을 만나지 못하시면 이제 그런 정보도 못 들으시는데, 이제 그런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단백질 속에도 똑같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단백질, 초유라고 하는 그 초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여기 보시면 이제 단백질 섭취했을 때 왜 다이어트에 필요할까? 호르몬, 피부, 내장, 효소, 뼈, 근육, 온 몸에 작용한다는 것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단백질인데, 근육과 뼈, 혈액, 피부, 머리카락, 신체 근육 조직을 생성하는 영양소가 단백질이죠.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데 효소와 호르몬이 생성되는데도 또 단백질이죠. 면역을 길러주는 영양소가 또 단백질입니다. 이처럼 단백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얼마만큼 시중에 너무 많습니다. 뭐 TV, 쇼핑몰 넘쳐납니다. 그러면 잠깐만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겠죠. 어떤 상품이 생산이 되고 그 상품이 유통을 거쳐서 저희에게 오는데, 자, 가장 간단한 예로 농부가 무를 하나 생산을 해냈습니다. 농부가 파는 건 얼마죠? 100원에서 200원? 저희가 사는 거는요, 1000원을 넘게 줘야 됩니다. 중간에 녹아나는 게 뭐죠? 유통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직구라고 하는 방법을 알죠. 그래서 내가 직접 유통을 하죠. 그러면 중간에 녹아나는 유통비가 어디로 가죠? 제품 생산하는, 제품을 연구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쪽에다 투자를 하겠죠. 양심적인 기업가라면. 그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유통인데요. 그리고 그 중간에 녹아있는 유통비의 일부를 저희 같이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수익으로 같이 캐시백 받는 이제 그런 부분에 유통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단백질 제품들의 거의 90%는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단백질을 먹어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 몸에 유익함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그만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허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제품들을 저희는 경제적인 지출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몸에 쏟아붓지만 그만큼에 대한 가성비는 우리 몸에 유익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하고요. 자,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눠집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의 세포를 케어할 수 있다. 자,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도움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세포의 건강을 관할하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선 정확하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셨죠, 동영상에서. 자,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그다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완전 단백질이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고요. 필수 아미노산 몇 종이 결핍되어 있는 불완전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단백질이 하는 일은 식욕 감소를 줄여주고요. 근육량을 증대시키면서 우리 몸의 지방을 이 축적되고 저장되는 데가 어디냐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0세가 넘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1%가 1년에 감소가 된대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근육량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죠. 그래서 근육 운동을 일부러 해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나이가 먹으면 근육 운동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백질로 보충을 해줌으로 인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촘촘하게 근육을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하루에 체중 1kg당 0.8에서 1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부분. 자, 탄수화물도 1kg당 얼마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똑같이 우리는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가 나나요? 네. 안 나요. 공유 안 소리가 된다. 왜 안 나지? 다시 해보세요. 공유가 안 된다. 잠깐만요. 소리 공유에다 체크해야 돼. 공유 중지하시고. 되어 있는데 됐어요? 이 골다공증이 생기지 나와요. 않게 조골세포는 활성이 되고 때 먼저 보겠습니다. 부족할 때는 어떤 일들이 내 일어날까요? 몸의 첫 번째는 지방,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고요? 무서워. 골다공증이요? 네, 우리 지방이 과도하게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여성 호르몬, 너무 소중한 에스트로겐으로 이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게 조골세포는 활성이 되고 파골세포에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적어지게 되면 파골세포들이 활성을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뼈에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트로겐이 줄면 뼈가 없애는 파골세포가 생성이 활발해지면서 이 뼈 건강이 나빠지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래요? 피부가 건조해져요? 네, 피부 건조 네, 뭐 이제- 수분이 날아가서 그렇다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분이 어떻게 날아? 부족할 때 이 부분에서도 이제 산소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방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이제 동영상에서 봤듯이 여성들에게는 특히 지방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파골세포, 이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의 그 주기가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고 조골세포가 저하되면서 지방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몸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자 세포막과 뇌조직의 주요한 구성 성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파골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조골세포에 대한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해주고 외부로부터 장기를 보호해주는 게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살찌면은 그러면 덜 춥겠네요. 예, 좋겠네요. 그리고 넘어지면은 부상을 안 당하겠네요. 살이 많으니까. 푹신푹신해서. 좋겠네요.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살이 뚱뚱해가지고 넘어져서 몸이 둔하니까 부상이 더 오죠. 예. 유연하게 바로 대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몸이 그대로 가서 부딪히겠죠. 몸이 가벼우면 나름대로 방어를 하잖아요. 긴급하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근데 몸이 둔하면 몸이 그대로 가서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충격을 주겠죠. 이제 그만큼 외부로부터 장기를 보호해주는 게 지방인데 적당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지방입니다. 자, 착한 지방, 나쁜 지방, 뭘까요? 소리가 왜 이러지? 제가 보여드린 그 비계 네. 그런 먼저 왼쪽에 보이는 하얀 거 네. 하얀 덩어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비계 네. 그런 우리 몸이 정말 살이라고 하는 나쁜 지방과 갖다가 착한 지방이 하얀 지방, 뭘까요? 백색 지방이라고 우리가 하고 그동안 있고요. 알고 있는 네. 반면 부분을 오른쪽에 한번 보면은 좀 색깔이 예, 네, 갈색이네요. 이게 이제 착한 지방, 갈색 지방입니다. 갈색 지방은 이 나쁜 지방들을 스스로 태워주는 아주 고마운 지방인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마블링이 많이 있는 거. 네, 그리고 마블링이 없는 어느 쪽이 건데 착한 이 지방일까요? 마블링이 바로 나쁜 지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마블링이 없는 요 깔끔한 요 소고기가 보면은 바로 이게 갈색 지방. 갈색 지방하고 근육이 촘촘히 있다 보면 그만큼 이 백색 지방, 나쁜 지방이 들어갈 틈을 주지 못하는 거죠. 네, 이 갈색 지방 근육보다 나쁜 지방을 태우는 힘이 무려 46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근육은 1g당 13칼로리 소비하는데 이 갈색 지방은 1g만 있어도 무려 6,000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떠셨어요? 그동안 소고기 드시면서 아주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를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드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는 착한 지방이다, 나쁜 지방이다. 나쁜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은 퍽퍽하고 좀 씹어야 되는 맛이 있는 그런 식감이 있는 소고기는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피하게 되죠. 왜요? 인식이 잘못돼 있어서 그래요. 마블링이 있는 고기만 팔잖아요. 네. 그 맛있으니까 소비가 많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인식을 시키니까 대중적으로.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좋다라고 먹어요. 몸에 좋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이제 LDL이라고 하는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나쁜 지방입니다. 포화 지방이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걸 나열하려면 1시간도 넘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강의해도 아마 한 4시간, 5시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의 부작용은 비만, 심장병, 뇌졸중 이렇게 가고요. 자, 착한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함에 이제 건망증이나 우울증이 온다는 것이죠. 탄수화물하고 똑같은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기전을 가지고 가네요.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루에 50g에서 55g의 착한 지방을 섭취해야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찌는 영양소, 살이 빠지는 영양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영양소, 타는 영양소죠. 그 다음에 미량 영양소, 태우는 영양소. 그래서 아주 미량 영양소는 우리 몸에 3%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3%.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가 부족하면 3% 중에서 0. 몇 프로만 부족해도 태우는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쌓여요. 뭐가 쌓여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량 영양소를 얼마만큼 균형 있게 우리가 먹어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태우는 영양소의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미량 영양소입니다. 작은 영양소라는 뜻으로 우리 몸에 4%가 존재하는데요. 신체의 생리 기능 조절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생명 유지에 필수입니다. 필수. 비타민 혹은 무기질 등.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몸에 이제 우리 몸 속에 각 세포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거든요. 그게 에너지를 태우는 이제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 일을 못 해줄 때 우리 몸은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이 에너지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량 영양소를 놓치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체의 기본 구성 물질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거대 영양소 3대 영양소를 태워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 일을 못 해줌으로 인해서 왜 못하게 되죠?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열량이 지방으로 축적되죠. 그 지방이 축적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죠? 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아주 풍성해지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우리 몸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만이 돼가는 거죠. 자, 다이어트를 좌우하는 비타민, 미네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신체 에너지로 바꾸는 기능을 하고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고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식품이나 영양제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이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모든 몸의 기관, 계통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살이 잘 안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6의 영양소라고 하는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의 위장과 소장, 대장에 작용하는데 처음에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봤던 동영상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어느 거다? 어느 기관이다? 이와 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 이와 장의 이 부분은 너무 우리 몸의 건강의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건강하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와 장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몸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다. 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소화기관인 위장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통과시켜서 포만감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대장의 운동, 그 다음에 대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짧게, 그리고 배변량은 많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화장실에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많이 먹었는데 배변량은 없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이제 대변이 물거 자주 그런 시간을 가져.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나나 뭐 대변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굵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배변을 하는 그런 이제 건강함이 대장이 건강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도를 넘어가는 이 식도에서 음식이 넘어가서 대변으로 나오는 그 과정, 이 계통이 건강해야지만 이런 이제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체내에 나쁜 노폐물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 이게 이제 식이섬유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우리가 부족하면 체내에 노폐물이 흡착되겠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시 부패되면서 독소가 되고 그 독소가 다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은 독소로 꽉 차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 뽀드락지가 많이 나고 염증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통증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질병에 노출되는 그런 이제 기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리하면,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독소가 쌓이지 않고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점막기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식이섬유가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이죠. 혈당을 유지해주고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 환경을 정비하고 부종을 예방하고 포만감, 지방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루에 20g에서 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공복감이 적게 들어서 다이어트에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 제거해 주어서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은 이제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2리터에서 3리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순수한 물. 거기엔 커피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음료수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서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리차를 넣고 끓인다든가 약초를 넣어서 끓이는 물은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끓이는 순간에 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깨끗한 건강한 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피부 처짐을 예방하고 가짜 허기를 달래주고 음식의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이 부족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순환이 안 됩니다.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체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혈액의 주 성분이죠. 우리 몸에 몇 프로가 수분이죠? 70%. 예,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을 얼마만큼 마시느냐. 근데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조금씩 자주 마셔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아주 미지근한 물로 음양탕을 만들어서 따뜻한 물, 그 다음에 찬물 7대 6대 4나 7대 3으로 섞으셔가지고 음양탕을 만드셔서 한 잔 쭉 이렇게 드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걸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료보다는 순수한 물을 마셔라. 나는 물 엄청 마셔요. 커피를 하루에 7잔, 8잔씩 먹으면서 물 먹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바르는 물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도 이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건강 강의를 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부분, 영양소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핸들링하는 제품 중에서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아주 골고루 첨가해서 이제 EGDX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냥 식사 대용으로 하시면서 저도 하루에 이제 2끼를 한 8년째 먹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어떻게 돈을 쓰면서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갖고 없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순애 대표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영양소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좀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또 소감 한 말씀 해주실 분.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모든 음식 안에는 독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을 우리 몸이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강함이 존재한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식을 하는데 그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중에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구입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그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이 있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인가? 그리고 인증을 받았나? 이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인증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코셔라고 하는 마크하고 그다음에 할랄 마크입니다. 그 코셔하고 할랄 마크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는데요. 1등석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받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1등석에 식사를 제공할 때는 승무원들이 가서 음식을 개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개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뛰어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실 때에 할랄 인증과 코셔 인증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GMP 인증을 받으셨는지, 한국의 GMP를 말고 국제 NSF에서 인증하는 GMP라고 하는 인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검토하시면 그래도 건강한 제품을 우리가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천연 공급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다 천연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천연 공급 협회에서 인증하는 그런 기업이 만드는 제품은 전혀 퀄리티가 다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도움을 받는 제품의 독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누가 한 말씀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제 어떤 영양소로 어떻게 건강하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또 유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중요한 부분 다 놓친 것 같아요. 이따가 네. 혹시 유튜브 올려주시면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자가지고. 텍슨이라고 늦게 그러셨군요. 주셨고. 네, 그래서, 네, 중요한 부분 놓쳤는데, 이따 유튜브 올려주시면 또 감사하게 잘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너무 그 그림이 예쁘고 네. 막 이게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저녁에 8시에 인천에서 네. 프라이프 사무실에서 연명일 대표님이 그 온라인 SNS 강의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초보자 2명 모시고 가는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SNS 하는 방법이나 프라이프 좀 알고 싶으시면 한번 사무실에 같이 가시게요. 아, 선생님, 아까 두끼를 8년을 드셨다는데, 그러면 그거 드시고 다른 식사를 안 하시나요? 일반식은 점심 때 먹습니다. 아, 점심만 드시고 아침, 저녁을 그걸로 드시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아, 김동호 대표님 보면 얼굴이 완전히 다리미로 쫙 펴놓은 것 같은 윤이 나면서 얼굴이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참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기심 본인은 뭐 천국. 식사 조절이 되시는 것 같아서. 네, 호기심 천국이 또 제가 오늘 프라이프 사무실에 가봅니다. 또 조은혜 대표님 다녀오시면 또 좋은 정보 많이 또 가져오시겠네요. 네, 한번 가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혹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김도우 선생님? 그럼요. 여기다 전화번호 지금 말씀해 주세요. 아니,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해주셨구나. 아니, 다른 분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갖고. 네. 개인으로 지금 카톡에다 말씀하세요. 올려놓겠습니다. 네, 카톡에 올려놓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시고 또 건강한 제품 드시고. 예,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감사합니다. 내려오신 면역 건강 박사님이십니다. 네. 하여튼 보내주시면 보고 좀 궁금하면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슝.